안녕하세요. 동의와 영희의 동거생활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채널에서 동의 역할을 맡은 이병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영희의 역할을 맡은 김남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 어떻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네.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용상 성차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구제 신청을 하도록 됐죠. 그러면 그동안은 뭐 이렇게 구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그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서 권한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실효성이 그렇죠. 뭐 높지는 않았던 거죠. 네,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이 조치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 저희가 고용상 성차별, 그러면 고용상 차별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규정하고 있을까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주의 조치 의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네. 뭐 성별이라든지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죠? 성별, 국적, 신앙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있죠. 그렇죠. 뭐 정규직, 비정규직 네. 이런 것들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마라. 다만 그 의미는 약간 이제 6조 그러면 약간 총칙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선언적인 문구의 성격이 강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죠. 별도의 이 구제 절차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없기 때문에 네. 또 외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소송이죠. 소송. 네, 소송. 변호사들이 가장 반기는 소송. 네. 소송하면 이제 민사와 형사로 나눌 수 있는데 민사 같은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까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속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죠. 뭐 가해자 또는 행위자한테 이제 소송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회사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사업주에도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제 민형사 소송을 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마땅한 이렇게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데 시정하고 구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이나 구제 제가 봤을 땐 유사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시정이라는 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엎질러졌으면 다시 앞으로는 물을 엎질리지 않도록 뭐 컵을 제자리에 이렇게 컵을 더 좋은 컵을 쓴다든지 하는 게 이제 시정에 해당할 거고요. 구제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원위치시키는 거죠. 개선하면서.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지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제 해야 될 조치, 어떤 조치가 있는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 예방 교육 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인데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성희롱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주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방이 최선이긴 하지만 발생했다, 물이 엎질러졌다, 그러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사? 그렇죠, 조사. 네. 조사가 제일 먼저죠. 근데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처벌일까요? 우리 법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라고 하면 얼마 정도 부과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그러면 뭐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같은 과태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조사를 안 해도 동일한 이제 처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취해야 될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행위자가 뭔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뭐 처벌, 뭐 내부적인 징계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이제 과태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성희롱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가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벌 조항 어떤 게 있나요? 피해 근로자나 신고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피해 근로자를 뭐 징계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근로자만 따로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번 너도 당해봐라. 뭐 그렇죠. 오히려 이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와 정반대. 근데 요즘도 그런 회사들이 있을까요? 요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한 뭐 20, 3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개선 조치, 신성 조치,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겠네요. 네. 그다음에 성희롱 말고 또 이번에 얘기한 게 이제 고용상 성차별, 이제 남녀 간의 성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용상의 차별에 대한 종류가 어떤 단계에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단계에서 성차별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집 채용 단계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 차별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교육이나 승진, 정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사 담당자 했을 때 채용 공고 낼 때 그렇게 낸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뭐 남성 우대, 여성 우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최근에도 어디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용모 단정한 여성을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를 내서 그것도 국정감사기간 동안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요즘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성차별적인 공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직접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서 이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은 이제 채용 관행들이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가장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임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임금에 대한 차별이 격차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영희님은 우리나라의 그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 정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게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왠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바닥이 아닐까. 격차가 그만큼 많이 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중간한 그런 순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꼴찌 아니면 1등. 그렇죠. 예. 화끈한 이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OECD 국가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등이었어요. 1등. 네. 그래서 이제 명예롭지 않은 이제 그런 결과인데 퍼센트가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여성이 67만 5천 원. 많이 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까라는 게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이 노동위원회에 이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차별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현재도 여전히 차별이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임금 문제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지 지금 올해부터는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정보를 이제 공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개선이 될지 그
그거는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 도입. 원래 육아휴직이라고 하면은 출산 이후에 휴가를 가는 거 아닌가요? 휴직을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육아 자체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예. 네. 이번 개정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도민님이 한번 해보시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임신기에도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출산휴가를 지금 출산 예정일이 한 3개월 남았는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출산이 3개월 이전에 출산휴가를 쓰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왜냐하면 그렇구나.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네. 법상으로는 산후에 이제 45일을 보장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산전에는 여쭤보면 산전에도 45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산일은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산전은 44일을 이제 보장하면 됩니다. 근데 뭐 회사에서 이거는 산후를 보장하는 제도 취지가 있는 거니까 회사에서 그냥 3개월 전에 산전을 휴가 주겠다, 유급으로 주겠다. 뭐 그거는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사업주가 끌려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장도 이 산전 3개월 이전에 병가를 썼습니다. 병가. 저희가 이제 아직 애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시죠? 이 가장 이거 이신국이 죄송해요. 지금 그러십니까? 저도 애를 안 가져봤어요. 이거 가질 수가 없는 저희는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가장 조심한 시기가 임신 전 뭐 12주 임신 만삭해가지고 이제 36주 이후. 그래서 저희가 현행법상에서도 12주 전 그다음에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태가 조금 더 이렇게 위험한 경우에는 산전은 뭔가 이렇게 계속 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퇴사하는 사람도 봤고요. 네. 지금처럼 병가를 쓰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난임이라든지 유산산에 대한 게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국회에 올라가면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저출산, 그렇죠? 네.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1년에 몇 번 개정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육아휴직을 지금은 한 번만 분할해서 사용하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두 번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두 번에 걸쳐서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두 번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총 3회에 걸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총 거죠. 1년의 범위 안에서 예. 뭐 4개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1개월 뭐 10달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간은 못 늘려주지만 사용하는 횟수는 이제 늘려주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공포가 되고 공포와 동시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지금 몇 년인가요? 참고로 몇 1년? 년까지? 1년이죠. 1년까지 쓸 수 있죠. 공무원들은요? 3년인가요? 맞아요. 공무원들 중소기업에 가서 육아휴직 뭐 이렇게 이제 변경되고 확대되고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낙농업도 아닌데 이제 사장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래도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 근데 서서히 이제 변화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당연히 육아휴직은 가야 된다라는 이제 보편적인 인식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제 산 후가 아니고 산전에 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의미 있는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게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모집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뭐 이런 걸 제시를 금지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제 모든 근로자를 확대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여성, 남성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점점 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굳이 뭐 이렇게 성별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처럼 특별한 성에 대한 우대 조치 이런 거 외에는 굳이 이제 사업장 내에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뭐 해서 이제 업무를 차별한다든지 임금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법 자체도 뭐 남녀 고용 평등법이니까요. 예. 그렇죠. 남성도 차별하면 안 되죠. 혹시 집에서 차별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죄송해요. 되게 괜한 거에 물어봐서. 말대로 간다고 혼났습니다. 오늘 공유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성희롱 또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된 내용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내용은 임신 중에 예.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그렇죠. 예. 이제 산 후뿐만이 아니고 산 전에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두 번째 내용.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채용 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예, 맞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딱 잘 요약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조금 서투르고 좀 어색한 감이 있지만 이번 영상은 오늘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희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댓글창에 궁금한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댓글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번에 괜찮은 주제라면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가차없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